그 어머니의 육성 증언이 환자와 결혼을 했고 우리 딸은 그리고 이 어르신들을 사랑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니까 노인병원에서 그렇게 일을 했고 끝까지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현장을 떠나지 못했던 거겠죠. 아니 그런데 그 홍준표 대표가 거기서도 뭐 그런 막말을 했지만 설 전에 또 화재난다 이렇게 그런 얘기죠. 그건 저는요 정말 그 무슨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지. 아니 화재 점검을 하라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 지난 주말에 밀양이 울음바다. 이게 지난 연말에 전해드렸던 게 이제 눈물의 크리스마스 제천이 있었는데 한 달여 만에 뭐 거의 불과 한 달이죠. 밀양에서 또 이제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희생자가 한 분 추가가 됐어요. 39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다 이제 60대 이상 90대까지의 고령 환자들이 많으세요. 여기가 뇌질환 그리고 중풍 이 전문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본관에 이제 100여 명 그리고 이제 별관인데 요양병원이 따로 있어서 94명. 같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계단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물이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화재의 발화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대처가 제대로 됐느냐, 여기에 주말부터 오늘까지 감식 결과와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초동 대처 문제로 또 보여집니다. 응급실에 탕비실에서 발화했고요. 경찰 발표로는 이게 천정 쪽이었기 때문에 전기 누전, 단락 혹은 합성 가능성이 크다. 워낙 건조한 상태지 않습니까? 강추위에. 그런데 문제는 천정 마감재가 가연성 물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연기가 굉장히 빠르게 퍼져요. 그래서 4개의 통로를 통해서 연기가 급속히 1층에 퍼져나갔는데 가연성 많네요. 예, 가연성 물질이 이제 탔을 가능성이 크고 외벽까지 번졌으면 더 큰 피해가 있을 뻔했는데 외벽까지 가기 전에는 진압이 됐어요. 3시간이 좀 안 돼서 꺼졌으니까. 그래서 7시 32분에 최초 신고가 이루어졌고 35분에 소방관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보니 CCTV 결과 7시 25분경에 이미 불이 나고 연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병원 안에 소화기가 사용 흔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체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소방서에 신고가 된 것 같다. 신고하면서 자체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좀 외부에 안 알려지게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불길을 못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시간, 골든타임을 또 놓쳤다 이런 거고요.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법제도적인 허술함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랬는데 이 이사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다음 주부터 설치할 예정이었다. 이게 국민적 공분을 더 일으켰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 1,500 그 제곱미터부터 설치인데 행정적으로 신고는 1,500이 조금 안 되게 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설치하려면 비용 많이 드니까 그거 안 하려고 편법을 쓰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니까 불법 증축을 해서 면적은 넓어요. 그거보다. 그리고 불법 증축이 있었던 거고. 커트라인에 바로 못 미쳐요. 1,400 몇십 제곱미터. 아주 제곱미터 뺐어요. 뭐 이제 50평 미만 그러면 49.1에서 면세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그 현장 점검 나가면요 다 잡아내거든요. 2011년에 적발이 돼서 이제 그 벌금도 물고 했는데 벌금 물고 그냥 시정도 대장을 튀기고 받았고. 계속 똑같이 그렇게 해왔다고 버텼던 하더라고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법제도적인 문제가 크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제가 된 보기에는 거고. 이게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 규제 완화가 굉장히 많이 그때 이제 서민 주거 뭐 생활 안정화 해가지고 필로티 그렇죠. 필로티하고 구조, 그다음에 드라이비트 드라이비트 공법. 공법을 허락해주고 스프링클러 없어도 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결국엔 이게 그 이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막 불법적으로 했던 것이 불법도 아니죠.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했던 것이 결국에는 지금 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건데 지금 보면 2015년에 법을 바꿔가지고 그 몇 가지 드라이비트 같은 거는 아예 못 쓰게 만들었어요. 문제는 그 전에 지어진 이 건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드라이비트는 일견 보게 되면 약간 대리석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그게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확 타는 1층에서 불이 붙으면 5층까지 가는데 말 그대로 3시간에 번져요. 그리고 스티로폼이니까 얼마나 이게 독성 연기를 뿜어내겠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제천 복합 스포츠센터 참사 때 우리가 확인했던 건데 그때 드라이비트 쓴 거 아니에요? 이번 세종병원도 같은 이제 이 건자재로 맞습니다. 시공된 건물인데
다행히 외벽은 타지 않았다. 근데 이게 다행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게 결과적으로는 사망자가 너무 많기 많죠. 때문에 이게 내부에서만 불이 났지만 1, 2층에서 다수 사망자. 1층 단열재가 그 다 스티로폼으로 돼 있어서 뭐 처음에 불이 붙고 나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재 당일날 그 이사장 인터뷰가 아주 정상적인 규격품을 뭐 마감재로 썼다. 이 그러니까 건축자재는 문제가 없다. 이런 네, 얘기부터 설사 하고 그렇다고 있는데 하더라도 도의상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 법은 왜 이렇게 해놨느냐라는 그렇죠. 문제까지 국민적인 공부는 타고 맞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른바- 요 얘기를 예. 해야 되는데요. 2월에 이제 임시국회 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리고 정치 공방하고 정치 있는데. 공방만 하고 정쟁의 도구로는 삼지만 정작 입법할 때는 또 막 그런 업자들 뭐 이해관계자들이 막 네. 되면은 법률이 하나만 한 법률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이것을 의무화해야 된다. 그렇죠. 설치 의무화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예, 아니 이런데 이제 증축 그다음에 칸막이 이런 거 보면요. 경량 칸막이로 하거든요. 네. 경량 칸막이는 건면은 그 아주 얇은 철판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거만 뜯으면 그 안이 스티로폼이에요. 아니 스티로폼일 뿐만 아니라 지금 발화가 된 탕비실 혹은 처음에 뭐 간호사 탈의실에서 있다. 이 응급실 주변의 건물들이 다 이게 가설로 네. 이 급박하게 마감을 해서 합판이에요. 그러니까 합판과 경량 네, 칸막이 맞아요. 그 두 개만 쓰거든요. 예, 예. 지붕까지도 경량 칸막이면 돈이 싸게 들고 그러니까요. 이 조립식이 씌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늘 돈, 이윤, 싸게. 그러니까 뭐 그런 이렇게- 걸 그런 걸 잡을 수 있는 거는 네, 바꿔야 정확한 돼요. 법적 규제, 네. 법적 그 설비, 원칙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들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고가 이렇게 참사가 대참사가 되고 들여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네. 고령 환자를 밀집해서 수용을 하는 병원이었고 예. 수익을 내야 되니까 예. 그래놓고 응급실에는 또 가연성 소재가 너무 많아요. 매트리스에 맞아요. 알코올을 붙인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보십시오. 다 불에 타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유독가스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렇죠. 초기에 좀 잡을 수 있었다. 네. 이런 문제고 아니면 신고를 제대로 빨리 좀 하든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항상 내부적인 수습을 하다가 골든타임 놓치고 일이 커진 다음에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고생을 했는데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복합적인 문제로 사고는 커졌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또 방문을 한 정치인들은 아, 사건 저는 진짜- 공방을 하는데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밀양 시민들이 좋겠어요.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원이 여기 있네. 민주당 그러고 애들이라고 민주당 해요. 애들이라고 애들이 했어요. 여기도 민주당 근데 애들이 그래서 여기도 일단 있네. 팩트가 합니다. 틀렸어요. 애들이 네. 아니고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던데요. 아니 그리고 네. 그 빨간 이 머플라고 간 그분은 늘 그러려니 하는데 또 민주당원들도 거기 갖고 사진 찍어갖고 페이스북에 올려버렸어요. 뭐 그러니까요. 여야 불문 저게- 정치인들의 이 그러니까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고 한다 하더라도 할 이거요. 일과 안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세월호 참사하는데 현장에 가갖고 그 기념사진 찍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증명사진 찍은 맞아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구조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미- 지금 시민 의식은 빛났어요. 네, 20여 맞습니다. 명이 달려들어서 네, 퇴근길에 그냥 네. 가서 구조하고 이랬던 맞아요. 시민들이 네. 있었죠. 아, 그래서 네. 그 세 분의 이름 정치인들은 좀 언급하고 싶지가 않고요. 예. 세 분의 이름을 우리가 꼭 불러드려야 됩니다. 이분들 의인인데요. 의료진 세 분이 사망했습니다. 먼저 김점자 책임 간호사인데 네. 이분 연세가 거의 50이 되셨어요. 아, 그런데 이분은 간호조무사로 30년을 의료 현장에서 일한 분인데 네. 이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돼서 전문대를 나와서 간호조무사가 됐지만 결국은 너무너무 나이팅게일을 지향했던 분인 것 같아요. 예. 간호사 자격증을 따냈고 세종병원이 간호사로서의 첫 직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환자들을 돕다가 1층에서 결국 연기 질식으로 사망을 하셨고요. 함께 또 숨진 분이 김나희 간호조무사, 네. 30대 간호조무사가 계시고 의사도 한 분 사망했는데 민현식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종병원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세종병원에 있다가 행복한병원이라는 곳을 이직을 해서 정형외과 과장을 맡았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시골 마을에는 부족하니까 예. 전 직장에 가서 원포인트 당직을 가끔씩 섰다는 겁니다. 이날도 이 소속이 아니지만 당직을 쓰고 마지막까지 소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아휴. 그래서 이 세 분은 우리가 앞으로 꼭 기억해야 할 분들입니다. 그 30대 간호조무사는 김나희. 이제 그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건강을 좀 찾아서 아이를 오래 가지려고 했을 때요. 네, 네.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37세. 예, 마지막에 네. 남편한테 통화를 했다는 얘기가 참 애절하더라고요. 김점자 이 간호사는 그 어머니의 육성 증언이 환자와 결혼을 했고 우리 딸은 예. 그리고 이 어르신들을 사랑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니까 노인병원에서 그렇게 일을 했고 끝까지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현장을 떠나지 못했던 거겠죠. 아휴, 전 정치인들이 진짜, 좀 예.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좀 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자꾸만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심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머리들로 수를 계산하니까 이런 희생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삼풍백화점도 불법 중개 측이 원인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관련자들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맞아요.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네. 지금 정치인들이 가서 되게 뭘 잘해주길 바라지도 않고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하지 않았으면 싶은 게 지금 이 밀양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작은 곳이라서 사망자들 전체가 다 지금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있대요. 영안실이 네. 부족해서. 아.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가서 그런 막말들을 하는 건 그 인륜에 반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한 달이 걸리면 다 아는 사람이고 다 친척이고 이런 거 맞아요. 워낙 작은 도시니까 예.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노래방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아예 문도 닫고 영업도 못 하고 예. 도시 그런 전체가 분위기더라고요. 상주인 거나 예, 다름이 맞아요. 없죠. 그렇죠. 예. 제천이나 뭐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천이 29분 희생됐었잖아요. 그때.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이렇게 그 TV 나오는데 그 이렇게 안내 표지판에 전도연 거리 그런 표지판이 나오는데 아우 더 네, 짠하더라고. 짠하죠. 얼마 전에 그 수년 전에 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조용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지난 제천 때는 이 크리스마스인데 또 이제 뭐 전 국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인데 그 정말 눈물의 연결식들을 보면서 정말 좀 이렇게 침울한 연말을 보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설 명절이 이제 2주 예.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아휴. 아니 그런데 그 홍준표 대표가 거기서도 뭐 그런 막말을 했지만 설 전에 또 화재난다 이렇게 그런 얘기죠. 저는요 그건 참- 정말 그 무슨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지 아니 화재 점검을 보고 하라고 싶어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안에서 이 문제가 생겨. 아니 그런 논법은 어디에 있으며 그다음에 이거 화재 점검 안 해서 설 전에 또 화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내가 경남지사 시절엔 화재가 없었다. 근데 화재가 있으니까 네. 인명피해가 없었다. 인명피해도 많이 있었어요. 네, 전국 세 번째로 그러니까 화재가 이 많았죠. 지금 이 지사 직무대행이잖아요. 네. 이 처벌해야 한다. 음. 이 본인이 사실은 사퇴하면서 그렇죠. 이 사퇴 시점을 보궐선거를 미뤄서 못하게 만들어서 지금 직무대리 네. 형태로 6월 지방선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정말 저는 정치인이 자기가 일말의 책임이 없어도 가면 저는 고개 숙이고 직업윤리만도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직업윤리. 예. 국민 여러분 사죄드립니다 해야 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남 탓을 많이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그 국민들께서 이번에 야 정말 너무하다. 저 정도일 줄이야 이러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악담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그리고 그런 사고 앞에 그 어떻게 여야가 있습니까? 당 떠나갖고 그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들은 진짜 뭐라고 얘기해도 지지율이 안 빠지는데 지지하는 분들은 내 정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지지뿐만 아니라 네.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채찍이 돼야 돼요 동시에. 비판을 해야죠.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해줘야 견제하고 되거든요. 감시도 하고. 예. 그래야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10몇 프로의 지지가 항상 있으니까 그런 오만한 얘기를 해도 심장에 전혀 거리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아휴, 자 다음 이슈 일본에서 가상화폐 해킹 사건이 자 그런데 청와대 대변 됐어요. 네. 39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다 이제 60대 이상 90대까지의 고령 환자들이 많으세요. 여기가 뇌질환 그리고 중풍 이 아휴. 전문 병원이었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
본관에 이제 100여 명 그리고 이제 별관인데 요양병원이 따로 있어서 94명. 같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계단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물이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화재의 발화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대처가 제대로 됐느냐, 여기에 주말부터 오늘까지 감식 결과와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초동 대처 문제로 또 보여집니다. 응급실에 탕비실에서 발화했고요. 경찰 발표로는 이게 천정 쪽이었기 때문에 전기 누전, 단락 혹은 합성 가능성이 크다. 워낙 건조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강추위에. 그런데 문제는 천정 마감재가 가연성 물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연기가 굉장히 그 어머니의 육성 증언이 환자와 결혼을 했고 우리 딸은 예. 그리고 이 어르신들을 사랑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니까 노인병원에서 그렇게 일을 했고 끝까지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현장을 떠나지 못했던 거겠죠. 아니 그런데 그 홍준표 대표가 거기서도 뭐 그런 막말을 했지만 설 전에 또 화재 난다 이렇게 그런 얘기죠. 저는요 그건 참- 정말 그 무슨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지. 아니 화재 점검을 하라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 지난 주말에 밀양이 울음바다. 이게 지난 연말에 전해드렸던 게 이제 눈물의 크리스마스 제천이 있었는데 네. 한 달여 만에 뭐 거의 불과 한 달이죠. 밀양에서 또 이제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희생자가 한 분 추가가냐 그랬는데 이 이사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다음 주부터 설치할 예정이었다. 이게 국민적 공분을 더 일으켰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 1,500 그 제곱미터부터 설치인데 행정적으로 신고는 1,500이 조금 안 되게 신고를 그렇죠. 합니다. 왜냐면 그거 설치하려면 비용 많이 드니까 네. 그거 안 하려고 편법을 쓰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니까 불법 증축을 해서 면적은 넓어요. 넓어졌어요. 그거보다. 네. 그 불법 증축이 있었던 거고. 커트라인에 바로 네. 못 미쳐요. 1,400 몇십 제곱미터. 그러니까 아주 나중에 제곱미터 뺐어요. 네. 뭐 이제 50평 미만 그러면 49점 네, 에서 그렇죠, 면세점 그렇죠. 이런 네, 거랑 비슷한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현장 점검 나가면요 다 잡아내거든요. 근데 2011년에 적발이 돼서 이제 그 벌금도 물고 했는데 벌금 물고 그냥 시정도 배짱을 튀기고 받았고. 계속 똑같이 그렇게 해왔다고 버텼던 하더라고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법제도적인 문제가 크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확인이 제가 된 보기에는 거고. 이게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 규제 완화가 굉장히 많이 그때 이제 서민 주거 뭐 생활 안정화 해가지고 필로티. 그렇죠. 필로티하고 필로티 그다음에 구조, 드라이비트 드라이비트 공법을 허락해주고 스프링클러 없어도 되고 뭐 이렇게 했다는 네. 것이 결국엔 이게 그 이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막 불법적으로 했던 것이 불법도 아니죠.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했던 것이 결국에는 지금 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건데 지금 보면 2015년에 법을 바꿔가지고 그 몇 가지 드라이비트 같은 거는 아예 못 쓰게 만들었어요. 네. 문제는 그 전에 지어진 이 건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드라이비트는 일견 보게 되면 약간 대리석처럼 보이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이죠. 스티로폼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확 타는. 1층에서 불이 붙으면 5층까지 가는데 말 그대로 삽시간에 번져요. 그리고 스티로폼이니까 얼마나 이게 독성 연기를 그렇죠. 뿜어내겠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제천 그 복합 스포츠센터 네. 참사 때 우리가 확인했던 건데 그때 드라이비트 쓴 거 아니에요? 이번 세종병원도 같은 이제 빠르게 퍼져요. 그 4개의 통로를 통해서 연기가 급속히 1층에 퍼져 나갔는데 가연성 많네요. 그럼. 그 가연성 물질이 이제 네. 탔을 가능성이 크고 외벽까지 번졌으면 더 큰 피해가 있을 뻔했는데 외벽까지 그나마. 가기 전에는 진압이 됐어요. 3시간이 좀 안 돼서 꺼졌으니까. 그래서 7시 32분에 최초 신고가 이루어졌고 35분에 소방관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보니 CCTV 결과 7시 25분경에 이미 불이 불이 났고 났고. 연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병원 안에 소화기가 사용 흔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체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소방서에 신고가 된 것 같다. 신고하면서 자체 네.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좀 외부에 안 알려지게 네.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불길을 못 잡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시간, 골든 타임을 또 놓쳤다 이런 거고요.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법제도적인 그렇죠. 허술함이에요. 맞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네. 이게 네. 말이 돼.